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와 해양수산부가 주최를 하고요. 제주해양레저협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제1회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컨퍼런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KCTV 제주방송 메인 스튜디오고요. 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는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오후 컨퍼런스 두 번째 세션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 협력 방안입니다. 오전 세션과 마찬가지로 전문가별 토론을 진행할 텐데요. 좌장과 오늘 발표자를 소개하고 패널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셨습니다. 이재곤 경기대학교 교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발제 양영관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연구소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례로 토론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정준 서울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광인 전주대학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심우석 전주대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재섭 경기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후연 한국여행업협회 부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영관 연구소장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해양도시 지자체들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산업의 어떤 전망과 이 안에서의 해양 관광에 대한 어떤 트렌드, 변화들을 한번 짚어보고요. 이 큰 틀에서 해양 관광에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떤 지자체들과의 연결력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진단을 함으로써 몇 가지 연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황 분석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관광객은 약 이제 14억 명으로 관광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관광 추이는 관광 산업과 함께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와 함께 대륙별로 보게 되면 유럽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관광객들을 이끌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두 번째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태평양 같은 경우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어떤 해양 관광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도 이 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글로벌적인 관광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해양 관광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내 여행객들도 많은 지금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관광 산업도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관광객들의 어떤 트렌드를 한번 보게 되면 대규모 단체 관광객들보다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 안에서의 어떤 교통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를 이용하는 환경, 그리고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펜션을 집중으로 한 숙박시설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펜션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또 이 해양 관광지에서 기본적으로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해양 관광과 직접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에 있어서 또 가장 그 관광객들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런 자연 경관, 볼거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해양 관광에서 가장 저희가 쉽게 접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해양을 기본으로 한 그 볼거리, 자연 경관에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관광객들이 앞으로 해양 관광을 더욱 즐길 것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한번 이런 해양 관광을 살펴보게 되면 국제적으로도 현재 그 많은 선진국들이 해양 관광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현재 그 해양 레저 관광객들이 매우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정부적인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많은 개발을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 해양관광이 가지고 있는 높은 부가가치, 그리고 두 번째로 세계적인 앞으로의 또 트렌드인 이 미래의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일자리 창출 등이 보여주는 이 해양관광의 잠재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그 삼면이 그 바다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 그리고 다양한 그 해양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들과 맞물려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향후 기존의 내륙 관광이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라고 하면 이제 밖으로 해양으로 많은 관광이 뻗쳐 나갈 것이고 그러한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도시에 대한 현황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 같은 경우는 해양과 접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약 53개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는 약 국내 지자체들 중 3분의 1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15개의 도시와 지자체들이 이 해양을 품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어떤 섬 개발, 그리고 해양 그 어떤 거점별로의 개발들이 예전부터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국가적인 사업을 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해양 도시와 지자체들이 현재 이 해양 관광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빠른 개발과 어떤 관광객 유치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에 앞서서도 지금 빠르게 어떤 부산이나 이런 그 목포 해양 도시들은 어떤 브랜드들을 갖추고 있고 어떤 기본적인 해양 자원을 지금 활성화해서 앞서가고 있는 도시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적인 트렌드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륙의 이제 대규모 관광 시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진 어떤 감성이나 체험, 그리고 4차 산업혁명과 맞물리는 이러한 부분들에 빠르게 지금 적응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해양관광은 아직은 그 내륙에 있는 어떤 큰 시설의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서 해양관광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볼거리, 그리고 간단한 체험들이 지금 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미래의 트렌드가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어울려서 어떤 빅데이터, AI, 여행 플랫폼 이러한 부분들이 연계가 돼야만이 관광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관광 트렌드와 맞물린 해양관광 개발이 지자체들 간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위 계획들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5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인데요. 스마트 국토 구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기반으로 해서 해양 레저 관광 발굴, 그다음 해양 바이오 산업을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정부적인 차원의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최근 주력이 되고 있는 어촌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은 지자체들이 지원을 했는데 약 경쟁률이 4대1 정도로, 그래서 많은 지자체들이 현재 그 해양 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유치와 그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기본 계획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건데요. 일단 관광진흥 기본 계획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떤 지역 주도형 관광, 그리고 지역 특화 콘텐츠, 어떻게 보면 이 하향식, 과거 하향식 개발이 주가 됐었으면 최근에는 지역에 스스로 성장하고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지역이 주도가 되는 그러한 상향식 사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지역들이 서로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단점들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그 안에서 가장 큰 문제점들이 각 지자체들이 각각의 이제 그 관광, 해양 관광의 개발을 하게 되면서 서로의 연계 협력이 없고 서로의 경쟁적으로, 그래서 해양 관광의 난개발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어떤 그 지역 개발의 경쟁력이나 콘텐츠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좀 상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지역 주도형 관광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서 지자체들이 어떤 경쟁이 아닌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이런 협력적인 관계로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맨 아래에 있는 그래서 관광 거점 구성이 그러한 역할을 한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관광 거점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으로 가장 큰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7개 해양레저관광 거점에 대한 구성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50여 개의 지자체들이 각 지자체들의 성공,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난개발과 경쟁형으로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이 7개 거점 조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동해안과 서해안 그리고 남해안,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 관광의 강점들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있는 강점들을 그 지자체의 성격과 잘 맞추어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서 거점마다의 명확한 특색을 살리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거점별로 안에서 그 거점에 포함되는 해양 도시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을 만들어서 그 협력이 하나의 거점의 컨셉을 잡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래서 7개의 관광 거점이 지자체들의 네트워크를 잡고 이 거점 간의 또 연계를 통해서 전국적인 국내 해양관광 개발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황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면요. 국내와 국외적으로 이제 해양관광이 매우 관심을 받고 있고 벌써 큰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국내에서는 정부 차원의 그리고 지자체들 차원의 해양관광 개발과 계획들이 만들어 가고 있고 이에 그 해양관광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지만 반면에 이런 해양 지자체들 간의 연계 협력을 보게 되면 어떤 단순한 지자체들 간의 MOU 이런 것들이 맺어지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직은 그 지자체와 해양 도시들 간의 협력적인 그런 계획과 개발은 아직 거의 미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해양 관광의 지자체들 간의 연계 필요성에 대한 좀 인식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 중앙적 정책의 그런 역할이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국내 해양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했을 때 어떤 경쟁적인 구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되다 보면 난개발과 차별화가 없는 그런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런 현황 분석을 통해서 몇 가지 전략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는 이 지자체들이 경쟁이 아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점을 마련함으로써 통합적인 발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한 3가지 정도로 방향을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어쨌든 국내 해양관광들이 이런 지자체들 간의 개발을 잘 잡아주고 연계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책 방향들이 잘 수립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관광의 지자체들을 하나로 좀 묶을 수 있는 서로 연동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 방향이 몇 가지가 제시가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자체들 간에 스스로 연계하고 협력하고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지자체들이 서로 윈윈하는 이러한 연계 협력의 실질적인 어떤 전략들이 또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정책과 연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단기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네트워크, 조직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영향을 갖추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과 연계와 네트워크가 잘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경쟁이 아닌 협력의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직은 지자체들이 그 지역의 한정적인 자원만 바라보고 관광객들을 빠르게 좀 짧은 기간에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지자체들 개별 간의 지금 개발 계획들이 많이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점별로
어느 정도 이러한 그 지자체들 간의 해양 관광에 대한 어떤 환경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해양 관광 지자체들이 경쟁이 아닌 우리가 협력을 해서 어떤 하나의 거점을 정말 남해안을 하나의 거점으로 해서 그 안에 포함되는 지자체들이 연계 협력해서 와, 남해안 하면은 하나의 정말 그 트렌드가 될 수 있고 거점이 될 수 있는 이런 인식들을 많이 공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 공유가 현 시점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 공유를 통해서 그 어떤 연계가 될 수 있는 좀 플랜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 다음 단계로 이제 개발과 시스템들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느 정책적으로 만들어져 가야 어떤 해양 관광이 장기적으로 어떤 플랫폼 안에서 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정책 대응 전략을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제시를 하면 일단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해양 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지자체들 간의 연계 협력 부분들이 좀 더 행정 그리고 지자체들의 어떤 조직들 간의 이런 인식 공유를 통해서 우리 지자체, 우리 해양 도시만 잘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옆 해양 지자체와 해양 도시들 간의 연계를 통해서 같이 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어떤 센터들이 또 구축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점별로 이런 그 통합 센터들을 구축을 해서 그 지자체들 간의 네트워크를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음으로는 이 거점별로 이제 개발 계획들이 수립이 되겠지만 그 안에 반드시 이 지자체들의 연계 전략과 윈윈 전략들이 수립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명확한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계획 수립이 된 후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운영과 시스템적으로 실현이 돼야 이 지자체들 간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장기적인 해양관광 활성화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연계 전략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계 같은 경우는 일단 개발 전 단계를 먼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계라고 하면 어떤 관광지들이 이미 수립이 돼서 수립되어진, 그러니까 만들어져 있는 관광지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이미 조성이 된 관광지들을 연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관광을 개발하기 이전부터 어떤 그 지자체 별로의 개발이 아닌 지자체 간의 어떤 시설을 공동으로 만들어 본다든지 어떤 한 지역의 지자체의 이제 코스나 이런 루트들을 공동으로 개발 계획하는 이런 계획 수립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도 많은 해양 축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지만 해양 축제들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들이 경쟁하는 해양 축제보다 어떤 거점별로 많은 지자체들이 좀 통합할 수 있는 이런 통합 축제들이 또 성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개발 이전부터 뭔가 지자체들이 함께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그 조직이나 활동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실질적인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안에는 일단 먼저 연계 교통입니다. 어쨌든 그 지자체들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교통 시스템입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각자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제주에서 이제 많이 트렌드가 됐었던 이런 한 달 살기 그것들이 이제 좀 내륙의 해양관광 도시들을 지금 중심으로 많이 또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가 아니라 이런 지자체들, 도시들을 묶어서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짧은 지자체들 안에서는 짧은 빠른 그런 교통 시스템 그리고 거점별로는 좀 중규모인 그런 페리나 이런 그 해양 그 교통이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런 동해안부터 서해안까지 어떤 국내의 소규모 크루즈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삼면의 해양의 지자체들을 연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계 상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어쨌든 지자체들이 가장 연계와 협력을 하기 좋은 조건은 이런 상품들을 같이 운영하는 부분들입니다. 그 각자의 지자체들이 가지고 있는 해양관광의 주요 포인트들을 잘 서로 연결하고 만들어감으로써 지금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테마여행이라는 하나의 거점별로 그 안에서 지자체들을 묶어서 다양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해양관광에서도 충분히 미리 계획하고 앞으로 만들어 가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 개발 전에 어떤 이런 공동적인 기획과 개발, 그리고 그 중간에 운영, 그리고 그 향후에는 같은 통합적인 홍보 마케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별적인 어떤 그 한 지자체들만의 유치가 아닌 큰 거점별로, 그리고 거기에서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지자체별로 같은 홍보 마케팅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좀 더 체류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개발과 운영, 홍보의 단계를 좀 맞추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기획과 어떤 그 개발, 운영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안에서도 이런 통합적인 내용들이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해양관광 조직의 운영과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많은 지자체들, 50개가 넘는 많은 지자체들이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거점별로 7개의 거점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안에서 뭐 요즘 지역관광, 뭐 DMO라는 이런 협의체들, 아니면 뭐 지역의 행정, 아니면은 지역의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행정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닌 지역의 많은 그 관광 조직들이 서로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내고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운영과 개발에 있어서 해양관광들이 관광객 유치에서 경쟁이 아닌 좀 더 교류,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만들어서 서로 윈윈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의 거점의 컨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해양관광을 이끌어가는 운영자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네트워크 시스템인데요. 거점별로 어떤 우리가 해양관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러한 이야기, 그리고 개발 계획, 그리고 홍보 마케팅들이 공유가 빠르게 되고 전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협력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좀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잘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거점별로의 서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지자체들 간의 협력이 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해양관광은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을 지금 유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잠재력은 무한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러한 것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지자체들과 해양도시 간의 경쟁으로서의 구도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어떤 경쟁이 아닌 협력과 그 연계로 변화하는 시점이 현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개발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이런 인식을 공유하고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국내 해양관광이 이 아시아 태평양 중에서도 최고의 그 해양관광지로 세계적인 해양관광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틀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영권 연구소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해양관광의 장점이 참 많이 있잖아요. 지자체 간에 저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협력해야 상호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런 방안을 또 찾는 시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또 패널들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곤 경기대 교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예, 우리 양영관 의원님,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사실 이런 해양관광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한 것들이 사실 많이 시작되는데
지금 제1의 국제다 보니까 너무 좀 느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잠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양관광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답답한 현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라고 얘기합니다. 약 한 8,800m. 가장 깊은 바다는 마리아나 해구라고 합니다. 13,000m. 약 5,000m의 차이가 바닷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해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에너지, 공간, 자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관광과 레저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일반 관광지와 좀 다르게 생활권과 관광권이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 주민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또 해양 관광지입니다. 또한 이런 지자체 간의 문제점들은 사실 우리가 이 협력 방안을 놓고 봤을 때 광역 대 광역, 광역 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기초와 기초가 어떻게 잘 컨소시엄을 맺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양영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러한 이론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우리의 시기에 맞게끔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6분의 패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송광인 전지대학교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주대학교 송광인 교수입니다. 먼저 그 양영관 박사님께서 그 다양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해양관광통합센터를 구축하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해양관광 거점을 7개를 조성해서 뭐 협의체를 구성하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거기에 2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먼저 전국적으로 53개 지자체가 지금 해양도시가 있는데 이 지자체별로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국 단위로 그 해양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뭐 가칭, 대한민국 해양도시 협의체 같은 것을 구성해서 작게 거점별로 그리고 전국 단위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 그럼 협의체를 구성해서 도대체 어떤 것을 하는가? 거기서는 첫 번째는 해양 정책을 같이 토론하고요. 그다음에 해양 사업, 그다음에 해양 재정 이런 것들을 협의체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3면이 바다인데 그런 해양 도시라는 충분한 지리적 이점을 살리고 있는가? 저는 살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2가지 측면에서 부족하죠. 하드웨어도 부족하고 또 콘텐츠 개발도 미흡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부족한가? 우리가 연구 개발이 그동안에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럼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해양도시 협의체 간 전문점 간의 정기적인 세미나나 포럼을 개최를 해야 된다. 지금 물론 세미나나 포럼이 있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세미나나 포럼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협의해야 갈 것인가? 첫 번째는 해양 도시나 해양 관광의 활성화 방안을 일단 저희가 토론해야 될 거고요. 2번째로는 해양 도시 아까 우리 양영관 소장님께서도 중간에 해양 축제 개발을 말씀했겠지만 해양 축제 개발을 기존에는 지자체별 아니면 거점별로 지금 하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전국 단위로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전국 체전도 각 지자체별로 옮겨서 하는 것처럼 해양 도시별로 우리가 전국 해양 축제를 만들어서 전국 단위로 돌려가면서 축제를 운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공동 프로젝트, 공동 사업을 개발해서 같이 해야 된다. 아까 발제도 말했지만 우리가 지역적인 개발을 하고 있지만은 좀 전국 단위의 해양도시 간의 그 개발 연계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리고 아까 발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향식 개발에서 지금은 상향식 개발이다. 근데 문제점이 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다. 그럼 그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역량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문화관광 해설사 같은 것도 우리가 키워서 지금 하고요. 숲 해설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뭐 해양관광 해설사나 해양 생태 해설사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양성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좀 제안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국내 해양 도시 연계 패키지 상품도 좀 개발하고 그 아울러서 해양 도시 간에도 연계를 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이나 동남아시아하고는 우리가 해양 도시 간에 우리 대한민국의 협의체도 구성하지만 그런 국제 간의 협의체 구성도 하고 또 포럼도 같이 개최해야 된다. 그래서 같은 공동적인 그런 국제적인 해양 도시, 해양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예를 들자면 제주 특별자치도와 오키나와 같은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로 우리 관광, 특히 해양 관광, 크루즈 관광이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해양 관광을 어떤 식으로 활성화시키냐. 그래서 해양 관광의 VR, 가상 해양 관광이나 AR, 증강 현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그 지금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주대학교 송가인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해양도시 53개 지자체 협의체를 좀 만들자. 그래서 가칭 대한민국 해양협의체를 통해서 공동 사업을 발생하자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주민 역량이 굉장히 강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 개발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뭐 공공단체에서 하는 것, 민간단체가 하는 것, 지방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하는 것, 세 가지 중요한 개발 프로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섹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공이 갖고 있는 힘도 없고 민간이 갖고 있는 자본금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뭐 이기적인 뭐 사고도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관광 개발에 특히 이제 해양 관광 개발에 이제 굉장히 난맥상으로도 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말씀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심우석 전주대학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심우석입니다. 먼저 해양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컨퍼런스를 이렇게 개최하게 된 점에 대해서 관광 분야 전문가로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현관 연구소장님의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의 관광 활동 규모는 그 나라의 소득 수준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관광 활동 수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온 국토가 피폐해지고 국가 경제 존망 자체가 위협받던 시절에는 관광에 대한 개념 자체도 없었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개발도상국 시기를 거쳐서 선진국가 대열에 합류하게 된 지금은 여유로워진 국민 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다양한 관광 활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동아시아 지역을 비롯해서 해외 관광의 출국 규모가 굉장히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여행 패턴도 단체 관광 위주에서 개별 관광이라든지 인센티브 관광, 의료 관광 이런 쪽으로 다양해지고 있었으면서 관련 분야의 연관 산업도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분야가 이제 관광이죠. 이동의 제한이라는 거, 그거 자체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타격은 실로 엄청난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데 이제 여념이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도 현재 큰 위기에 닥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작년에 2019년도에 있었던 일본과의 경제 전쟁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부품 소재 산업이 처음에 취약성이 크게 드러났다고 생각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산업구조 개선이라는 성과를 나타냈었습니다. 우리 관광산업도 전례 없는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 상태가 새로운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열매로 삼을 수 있는 기회로 가지는 그런 전략을 수립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해외에만 관심을 가지던 관광객들이 이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산지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 자원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의 자원,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외국 자원에 못지않은 우리나라의 자원도 있다는 것을 속속 발굴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새로운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산과 바다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만큼의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예비 자원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소득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심이 옮겨지고 있는 해양관광자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체계적인 계획 하에서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나, 그다음에 해양 레저, 생태, 휴양, 엔터테인먼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특성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즐비합니다. 이와 맞춰서 정부에서는 앞서서 발제한 거에서도 참고할 수 있듯이 7개 해양 레저 관광 거점을 통해서 전국의 해안을 거점 단위로 구분하고 그 거점의 특성을 잘 살리는 개발을 하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거점 단위 개발에서 가장 고민이 되는 지점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지자체 간의 연계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하나의 거점으로 묵혀서 개발되는 형태는 서로 간의 협력이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가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얻게 된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타 부처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거점 단위 개발 사업을 벤치마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전에 계획을 했었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게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는 사업입니다. 국내 관광 육성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몇 년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관광에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을 타개를 하고 국내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 계획은 기존의 실행 계획과 매우 다른 부분이 지역별로 테마를 선정할 때 기초 지방자치 간의 연계를 기본으로 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지향점이 각각 다른 지자체 간의 연계 사업으로 인해서 시행 초기에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았었고, 지금도 획기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특성을 잘 살린 지자체별의 다양한 기획, 그리고 PM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 간의 협력 사업의 원활한 진행,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연계 홍보,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한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실행계획 진행을 위해서 테마별로 외부의 전문가를 영입해서 외부 전문가를 통해서 총괄 관리하게 해서 지자체 간의 소통을 이끌어낸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해양관광에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외부 전문가 영입에 있어서 적극성을 나타내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자체 간에 연계된 공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사업처럼 PM을 통한 관리가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분야, 특히 거점별로 특성의 차이가 명확히 나타나는 해양관광의 경우에는 PM을 통한 차별화된 계획 수립과 관리가 더욱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제가 앞서 언급한 바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다가올 해양관광 활성화 시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현명한 선택은 바로 이런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심우석 전주대학교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여행 패턴이 이제 많이 변화가 됐죠. 단체에서 이제 개별 여행으로 SIT 중심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광이라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고 하는 걸 놓고서 이 해양 관광, 사실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전부 다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 해양 관광을 어떻게 갈 것이냐. 기존에 지자체들 간의 갈등과 경쟁에서 이제는 협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 토론해 주셨고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서원대학교의 김정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서원대학교 김정준입니다. 먼저 양영관 소장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관광의 축이 기존의 내륙 중심에서 이제는 바다, 해양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바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매력적인 요소들이 결국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의 트렌드 또한 역시 이 바다라는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이런 그 세미나가 개최되고 있는 부분은 대단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께서도 이제 발표 내용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전국을 7개의 해양 거점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개발 계획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 지자체 간 그리고 자원 간 이 연계가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발표자께서 이 큰 방향 설정, 그러니까 정책 강화, 연계 강화,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있는 이 내용을 제시해 주셨지만 저는 이러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지자체들의 이 인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인식과 함께 공동의 이 정책적 의지를 얼마만큼 가지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두 분 패널께서도 이 협의체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지만 저 역시 이 협의체의 중요성을 무엇보다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크게 두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역할과 책임의 문제입니다. 사실 지금 지역관광개발 사업 영역에서 이 지자체 간 협력 사업들은 기존에도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리산 권역이 7개 지자체들이 협력해서 지금 오랜 기간 공동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충북에서도 영동, 무주, 그리고 금산 이 세 지역이 남부 3군이라고 해서 다양한 협력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아쉬운 것은 이러한 노력들이 어떤 하나의 이 영향력 있는 성과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분명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각 지자체 간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인식뿐만 아니라 분명한 이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가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분명한 이 성과에 대한 평가 체계를 확립해서 이 사업 진행에 대한 분명한 이 책임 역시 함께 다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해양 관광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 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문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도 이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좀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지자체 간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준 서원대 교수님께서는 7개 해양레저 관광 거점을 통해서 지자체 간의 연계가 필요하다. 그 연계의 필요성은 역할과 책임인데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해양관광 개발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지자체 간의 협력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경기대학교 이재섭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기대학교 이재섭 교수입니다. 저는 우리 양영관 소장님의 그 발표를 지금 들었고 그 발제 내용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 조직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해양과 해안이 있습니다. 즉 과거에는 바다에서 고기 잡다 보니까 어족이 고갈되고 해서 바다를 목장화 시켰습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의 모든 정책은 어족자원 활성화, 어족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고기 잡는 사람들의 어떤 생존권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우리 저쪽 동해안 쪽에 굉장히 그 수도권에 약 한 2천만 넘는 2,500만 정도 살고 있는 수도권 시민들이 가장 2시간 정도면 동해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우리 뭐 강원도 강릉이라든지 요즘 서핑의 성지도 서핑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강원도 양양, 인구, 동산항 그 주변에 또 하륜과 조준 대감이 국사를 논했던 하조대 이쪽이 지금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견인한 원동력이 뭐냐면 바로 서핑이었습니다. 주말에 가면 3,000명, 4,000명씩 바다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고 안전을 유지해야 되는 해당 지자체 소속이 해양수산과입니다. 근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과 직원들은 강원도지사가 발령을 내죠. 그게 도 소속 공무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해양수산과장은. 그런데 해양 레저 스포츠가 발달되다 보니까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관광과는 지자체장, 양양 군수가 관광과장을 임명하죠.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의 조직과 광역 지자체의 조직과 기초자치단체의 해양 레저 스포츠에 대한 시설의 운영, 감독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것이 예산은 해양수산부에서 집행은 관광과에서 이게 지금 대한민국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조직 체계가 전부 다 각각 논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해안과 어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 병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촌계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뭐 과거에 그 어촌 어항 이쪽 이제 뉴딜 사업도 가고 있는데 그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어촌계에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촌계가 만들어 있지 않는 해수욕장을 기반으로 한 어떤 그 마을 단위 공동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은 참 전적으로 어떤 기초자치단체들 또 광역자치단체가 예산의 어떤 전쟁이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상대로.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도 과감하게 예산 투자를 못해서 굉장히 그 해양 레저 관광 스포츠 이런 시설들이 굉장히 그 미흡하게 지금 예산 투자가 되고 있지만 좀 예산 투자가 좀 적극적으로 돼야 되고 그리고 특히 해양수산부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이 행정의 갭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소할 것인가를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상임위, 국회 각 상임위, 해양수산, 뭐 농촌 이쪽 상임위하고 뭐 저기 문화체육관광 이쪽하고 과연 어떻게 협업을 잘 해가지고 갈 것이냐라는 그 법률 개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조례의 개정이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가장 앞서가는 사례를 저는 두 가지를 한번 그 케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시흥시에서 해양 레저 타운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인공 서핑장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해양 레저 스포츠에서 가장 지금 그 계절성을 띈다는 게 이 겨울이 문제거든요. 겨울이. 봄부터 가을까지는 뭐 서핑도 하고 여러 가지 낚시 체험도 하고 하는데 이 겨울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는 인천시의 뭐 그 몇백만 되는 그 배후 도시를 갖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깝고 경기도에서 가깝다 보니까 이 시흥시가 지금 굉장히 그 발빠르게 해양 레저 스포츠 이 타운을 만들므로 인해서 굉장히 그 핫한 장소로 고객들이 많이 즐기러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과 그런 가능성을 한번 점쳐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뭐 평가단 아니면 평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그 평가단의 운영의 툴이라든지 그 인재 뱅크를 잘 활용하면 7개의 거점별로 특색 있는 해양관광 레저 스포츠 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적재적소에 이쪽에서는 이런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을 한번 도입해 봐라. 이런 해양관광 축제를 도입해 봐라. 이렇게 약간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그 어촌 어항 뉴딜 사업이라든지 그쪽 사업을 어떤 해양 레저 스포츠 시설과 융복합 시켜서 정말 아주 해양 레저 스포츠의 아주 그 핫플레이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강원도 양양 같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한 120억 정도의 국고 예산을 투입한 수산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이제 뭐 대명 솔비치라는 그 거대한 숙박시설이 가장 좋은 숙박시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위치인데, 그쪽도 지금 한 15년 전서부터 그냥 고기만 잡다가 배 정박시켜 놓고, 근데 지금은 가면 아름다운 미양 가꾸기 사업부터 뭐 아름다운 어촌 어항 만들기 사업부터 해서 예산을 정말 잘 쓴 케이스로 언론이나 공중파에 굉장히 많이 나온 그런 한 케이스인데, 그쪽 보면 역시 그 어촌 계장이 마인드가 해양 레저 스포츠에 얼마나 마인드가 있느냐. 그래서 제가 그분의 프로파일을 한번 봤어요. 프로필을 보니까 수산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수산고등학교 출신의 원양어선 탈 수 있는 파이럿 마드로스를 한 10년 정도 했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마을을 위해서 한 15년 정도 지금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분을 봤는데, 시설이 정말 다양해요. 우리가 뭐 동남아에 가서 할 수 있는 스노클링부터 시작해서 요트, 카약, 카누부터 시작해서 낚시 체험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관광객들의 어떤 참여자들이 요구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체험거리부터 즐길거리부터 그런 시설부터 이런 다양한 것들을 갖다 놓으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진짜 방문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오늘 이 제1회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우리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첫 단추는 이렇게 끼우지만 내년부터는 굉장히 각 지자체의 뭐 해양 레저 스포츠 담당 뭐 5급 공무원도 좋고 6급 공무원도 좋고 그다음에 그 위에 상위 직급 공무원들도 좋은데, 저는 연석회의가 좀 필요하다. 연석회의가 필요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이더라. 주민들이 말을 잘 듣더라. 또 이렇게 해보니까 굉장히 이건 실패더라라는 것을 빨리 확산 전파시켜서 해양수산부의 해양 레저 뭐 스포츠 시설 해양관광에 투입될 수 있는 그런 국고의 재원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인재 육성입니다. 인재 육성. 지금 각 2년제 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 해양 레저 스포츠과 해양 레저과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인력을 양성해서 지도자급으로 또는 가르칠 수 있는 어떤 티칭 스킬 또는 강습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양성해서 이 코로나19에 우리가 지금 여파가 굉장히 앞으로 한 이 여파가 3, 4년, 4, 5년 갈 거라고 저는 예측하는데, 이렇게 취업이 안 되고 청년 실업자들이 많고 이런 코로나19의 어떤 이 종식이 되면 그런 어떤 인력 양성이라든지 인력 공급이라든지 전문가 또 강습 요원이라든지 대학에서 많이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우리나라 해양 레저 관광의 선구자, 선도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바라고 있고요. 그리고 과거의 인식 자체를 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해양수산부는 고기를 기르고 잡고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떤
편의 증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삼면 바다는 전부 다 공유 수면입니다. 공유 수면. 이 공유 수면을 해양과 해안을 잘 개발하고 잘 아름답게 가꾸고 거기에 따른 해양 레포츠 시설도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못 살던 어떤 경제적으로 조금 낙후되고 했던 그런 어촌 마을들이 굉장히 부자 마을로 부자 어촌으로 갈 수 있고 또 사계절 많은 방문객들과 또 해양 레포츠들을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다시 침체되어 있던 한국 해양 관광 쪽을 해양 부국 쪽으로 강국 쪽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경기대학교 이재석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뭐 이제 토론이 이제 하나가 남았는데 저희가 계속 이제 연결을 하다 보면은 아젠다가 거의 같은 아젠다로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토론 나오시는 교수님들께서는 제가 좀 이 아젠다를 좀 먼저 드릴 테니까요. 그걸 가지고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계속 우리 양영관 위원님이 발표하시고 우리가 토론할 때 나온 것 자체가 이제 지자체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들 지금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이재석 교수님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협업, 조직에 대한 부분들, 지자체의 조직 그리고 중앙부처 간의 조직 간의 협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 사실 아까도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해양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공간과 에너지와 자원입니다. 그것을 전부 다 관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크루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요팅이라든가 마리나를 놓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에너지라고 하는 것 자체는 대륙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륙붕. 그리고 자원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족 자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광과 같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게 조금 부처 간에 협업이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라는 거죠. 굳이 따져본다고 하면은 1995년도인가 6년도 지금 제주도에 처음 금강산 유람 산업이 처음 등장을 했을 때 그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강산 유람선을 하면서 관광진흥법상에 의해서 부정기 부정기 여객으로 해서 갔고요. 그리고 면허를 줄 때 외항 면허를 줬습니다. 그래서 외항 면허이다 보니까 이게 국제법에 또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강산 크루즈에 카지노를 좀 집어넣었었죠. 근데 대부분 그것이 카지노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카지노는 또 국내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제법에 우리가 관광을 카지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법률의 적용 정부 간의 협업에 불과 법규의 법률의 우선적인 적용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해양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해양 레저 박람회 앞으로 제주도가 이제 그걸 중심으로 많이 갔을 때 어떻게 잘 이끌어 갈 것이냐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요. 우리가 선생님들 한번 보시면은 지자체 간의 협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낙전 효과입니다. 사실은. 돈이 그 지역에서 떨어져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우리가 53개 도시가 간다고 합니다만 관광객들이 돈을 써야 되는 공간이 어디냐 그럼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끼리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광역과 지자체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요. 기초자치단체겠죠. 그리고 기초와 기초단체 간의 갈등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다시 이따가 토론할 때 다시 한번 고민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정우현 우리 한국여행협회 부회장님께서 모두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행협회 부회장 정우현입니다. 발제자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 참으로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선진국 소득별 내조활동 변화를 보면 국민소득과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1만 달러 시대에는 등산을 했고 2만 달러에는 골프를 즐겼습니다. 우리가 3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요트를 즐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제 현재 대한민국도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정부와 바다를 접하는 지자체는 앞다퉈서 해양 레저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국토의 3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해양 레저 관광 활동에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해양 수상 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육성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하나, 기존 중앙 집권 시대에서는 중앙정부라는 단일의 의사결정 기관이 있어서 의사결정이 쉬웠습니다. 방금 자장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사결정권자가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협업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호 간의 협력을 통해 해양 도시로서 발전과 통합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반되는 목표를 추구하거나 사회 공동 이익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할 때 갈등이 심화되고 분쟁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단의 분쟁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되려면 긍정적으로 협력 문화가 형성돼야 합니다. 협의체 구성들을 패널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나, 기존에 말씀해 주셨던 같이 지리산 권역이라든가 이런 곳의 협의체들을 보면은 각 지자체에서 관광과에서 한 분씩 파견이 나와서 근무하는 형태였습니다. 저는 제안하면은 협의체가 이루어지되 중앙정부와 또 지자체, 그 다음에 학계, 전문가, 업계가 같이 공동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야만 발전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해양도시의 발전이라는 목표는 동일합니다. 국내 관광객 유입을 통해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고 최종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대립이 이 협력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도시를 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자체 간에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스마트 교육 시스템 완비 등을 구축해서 지역 인프라가 재정비돼야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관광 전문가로서 저는 제1회 제주 국제해양 레저 박람회를 굉장히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발제자가 발표했다시피 대한민국의 해양을 접한 기초단체가 53개, 지자체가 5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게 7개 권역별로 정부 발표에서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곳 제주입니다. 53개 지자체 중에서 제주가 유일하게 선거가 아닌 지자체장입니다. 그래서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협업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박람회를 시작점으로 해서 제주가 룰 모델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우현 한국여행업협회 부회장님께서 사실 국민소득과 연계되어 있어서 우리 협의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의체가 좀 많이 발생해야 될 것이고 또 지역 인프라에 맞는 관광 개발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제주가 가장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주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유토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윤관 연구위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전부 다 한 말씀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양관광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리고 7개 해양관광권이 거점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연계 전략, 그래서 지자체 간의 연계 전략 그리고 개발 전략, 통합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주대학교 송가인 교수께서는 53개 지자체 협의회가 주민의 역량을 어떻게 강화하실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심우석 교수님께서는 또 거의 비슷한 말씀이시죠. 지자체 간 협업을 우리가 여행 패턴이 변화하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나는 관광의 현상, 해양 관광의 현상을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정준 교수님께서는 인식, 역할과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경기대학교 이재석 교수님께서는 조직에 대한 문제, 인사권에 대한 문제, 지자체의 인사, 그리고 조직의 인사, 그리고 연석회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등 요인들, 그러니까 지역의 이기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마지막으로 정우현
우리 부회장님께서는 지역 인프라 그리고 제주가 롤 모델이 된다라고 하는 걸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우리 이 주제 연구 주제를 발표하신 양용관 선생님이나 나머지 우리 5분의 패널 선생님 교수님들께서도 전부 다 같은 개념으로 지자체 인식이 굉장히 변화해야 된다. 지자체 간의 협력이다라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것들이 바로 지자체 간의 갈등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제 해양관광이라고 하는 이 블루오션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것들입니다. 사실 이 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이기도 합니다. 해양관광의 이제 선진국 같은 뭐 호주나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생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분명히 이론은 많이 같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개발의 논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발의 논리는 관광에서는 사실 소극적인 논리고 부정적인 논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보호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 보호가 적극적인 논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활성화시키고 레저 활동으로 어떻게 많은 국민들이 그것을 같이 이용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각 우리 아직 우리 패널 선생님들과 우리 발표자님께서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셔서요. 제가 순서는 말씀해 주신 그대로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양영관 선생님께서 우리 하시고 싶은 말 못하신 말 있으시면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송광인 교수님 그렇게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영관 위원님 한번 말씀 다시 해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 발표에 이어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떠한 이제 그 전체적인 해양 관광의 잠재력은 모두 크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해양 관광은 아직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주 그 국제 해양 레저 박람회 자체도 이제 제1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해양 관광은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그 시작되는 단계에 있는 해양 관광이 나중에 성장기에 있을 때 정말 그 폭발적인 그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현 시작점 단계에서의 이런 그 어떤 시스템이나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을 못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해양 지금 관광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가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그 네트워크가 좀 잘 된 그 관광 사례를 저는 개인적으로 이 농림부나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저희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농림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희가 이 내륙에서 가장 또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관광 중에 하나가 농촌관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관광 이전에 농촌관광은 그런 다양한 그 개발과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현재는 이제 공통적인 홍보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좀 잘 구축이 돼 있는 이제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와 관광에서 했던 이런 농촌 관광의 어떤 좋은 사례들을 저희가 빠르게 해양 관광에서 캐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어쩐 이런 테마 여행들, 그러니까 이미 조성돼 있는 관광지들을 네트워크하는 데에서 이제 문체부에서 많은 그 전략 사업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 단계에 있는 이 해양 관광이 이런 농림부나 이런 문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잘 되고 있는 지자체들 간의 연계와 협업들을 빠르게 캐치해서 해양 관광만이 좀 앞서갈 수 있는 이런 그 연계 협력 전략을 잘 미리 계획해서 운영해 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오늘 제1회 그 제주국제해양 레저 박람회가 이러한 좋은 의견들을 지금 저희들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의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잘 정리되고 어떤 지자체나 이제 그 해수부에 그 반영이 됨으로써 이런 것들이 저희 의견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해양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송광인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 세션의 주제가 대한민국 해양도시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지자체 간의 협력 방안이냐? 그러면 기존에 지자체 간의 협력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제를 갖고 나왔겠죠. 그렇다면 왜 지자체 간의 협력이 안 되는가? 그것은 뭐 공무원 조직의 뭐 경직성 그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지자체 간의
협력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우리 좌장이신 이재용 교수님 지적하신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책임 수재입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냐 이런 것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의 어떤 경직성, 보신주의 이런 게 나오게 되겠죠. 사실 지자체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업이 주체가 누구냐, 해양수산부냐, 국토부냐, 문화체육관광부냐 이런 부처별로 갈등이나 책임 수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차제에 이런 공무원 조직을 뭐 부처나 우리가 새로운 아까 제가 이제 제안한 것처럼 전국 단위의 가칭 대한민국 해양도시 협의체를 구성한다면 뭔가 조직들이 파견이나 그런 게 아니라 파격적으로 새롭게 조직을 하고 거기다 인력이나 조직이나 재정까지 부여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뭔가 했을 때 새로운 인센티브를 줘서 본인이 가고 싶은 부서를 뭐 결정해주는 그런 기준에 없는 파격적인 조직이나 그런 재정적인 지원이 있어야만이 이런 우리 해양 도시 간의 지자체 간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무원 조직에서 조직이고요. 아니면 새로운 민간 조직 어떤 조직이 해야 그 조직도 운영하고 사업을 구성할 텐데 기존에는 우리가 보면 뭐 관광공사나 농어촌공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해양공사를 만드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민간 조직에서 뭔가를 운영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정권을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그런 게 돼야만이 우리가 단편적인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해양도시, 해양관광의 발전을 기틀을 마련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진 교수님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오늘의 주제가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해당 주제였기 때문에 그 중심에 이제 이 협의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의체에서 중요한 것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던 이유는 현재 다양한 협의체들이 공동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 개별 지자체, 그러니까 하나의 지자체가 하나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비해서 사실상 관심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해당 지자체가 올해 메인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니까 그 있는 예산을 가지고 어떤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의 낭비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성과에 있어서 하나의 어떤 평가 그리고 책임에 대한 소지는 그 누구도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체가 실질적인 이 어떤 그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역할 역시 단순한 메인과 서브의 역할뿐만 아니라 정확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상호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사업의 범위 그리고 사업의 목표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 협의체를 통해서 진행되는 다양한 논의와 사업들은 이 협의체에 소속되어 있는 다양한 지자체의 공동의 어떤 마케팅과 공동의 브랜드 창출을 위해서 연계형 중심의 사업들이 핵심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들이 이 역할 속에서 분명하게 좀 다뤄져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책임 속에서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던 이 성과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분명하게 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의 결과에 따라서 뭐 흔히 우리가 상벌 시스템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분명하게 부여되면서 이 사업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해당 지자체의 전문성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다양한 패널들께서 말씀해 주신 외부 전문가 그리고 지자체뿐만 아니라 산학연이 협력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석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 해양수산부의 예산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해양레저 관광의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하신 교수님들이나 뭐 발제자나 전부 다 전문가들인데 이런 해양레저 관광 사업의 전문가 집단을 모아서 그런 사업의 모니터링 추진단을 한번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제1회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에서 저는 제안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국가의 막대한 예산들이 줄줄 새고 있고 사업의 실효성이 없고 사업이 사장되어 갖고 이런 낭비성, 실패성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1회 제주국제해양박람회를 오늘 처음 하지만 우리 전문가들이 어떤 인력의 풀을 잘 만들어서 해수부 장관의 어떤 의지도 있겠지만 국회에도 좀 법을 통과시키고 해서 어떤 이런 해양 레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추진단 이런 거를 제안하고요. 우리가 뭐 52개 지자체에서 해양과 해안을 인접하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뭐 동해안 같으면 뭐 레저 스포츠 쪽으로 좀 육성을 시키고 서해안 같으면은 뭐 체험 그다음에 경험 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특화를 시켜서 생태 이런 쪽으로 특화를 시키고 남해안은 거의 양식 그죠? 우리 수산 자원의 육성 또는 수산 자원의 어떤 그런 생산성 증진을 위해서 가되 우리 제주는 이 동해안 레저 스포츠 그다음에 서해안의 체험 그다음에 생태 이런 것 그다음에 남해안이 양식 플러스 수산 자원의 어떤 그 보고로서의 이 세 가지 기능과 역할이 제주에서는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다 아우러서 복합 해양 레저 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해야 된다라는 걸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정우현 한국영협회 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이제 영협회 부회장입니다만은 여행사를 한 35년 정도 운영을 해오면서 지자체와 많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여기에 가장 애로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인사벌력 문제입니다. 지속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관광 전문가로 일원화를 됐을 경우에 그게 소통이 가장 잘 된다고 보는데 그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6개월에서 1년 미만에 거의 발령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시작해야 되는 애로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 구성도 좋고 전부 다 좋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을 관광 쪽의 전문가들로 이론화가 됐을 때 보다 더 공고한 그 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심우석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두 가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정부 간의 타부처의 거점 단위 개발 사업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다. 벤치마킹을 할 경우에 시행착오 요구를 줄일 수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예산 절감까지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제가 지자체 간의 협력인데 가장 먼저 중앙부처끼리도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벤치마킹하고 협력을 해서 통합 지침을 마련해서 지자체에 하달한다면 좀 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게 이제 외부 전문가 영입에 있어서 좀 주저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좌장께서도 말씀하신 게 이제 지자체의 인식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공통성이 있다고 오늘 얘기를 했는데 인식의 전환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경우에 우리 오늘 패널들께서 얘기하신 지자체 간의 컨텐츠 중복 문제 그리고 임명권자 차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집행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지자체에서 협력 조직을 운영했었을 때 외부 전문가 영입이 별로 효과가 없었거든요. 안 하거나 또는
적극적이지 않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새로운 조율자라든지 집행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이해관계 조정이 가능한 전문가가 영입될 경우에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유영구 의원님의 이제 발표와 5분의 패널님들의 토론을 통해서 제주도가 앞으로 해양 국제 박람회 그리고 해양 도시로서 해양도로서 어떻게 우선순위 갈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뭐 해양 관광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요. 그걸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송광인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무원 조직들이 너무 경직돼 있지 않느냐, 좀 더 플렉시블하게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자. 그리고 민간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자고는 아까 이재석 교수님도 같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김정준 교수님께서는 이 해양 중심의 협의체, 지자체 간의 협의체를 어떻게 좀 설정을 시켜서 그것을 연계형으로 갈 것이냐, 경쟁형이 아니라 연계형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각 지자체가 전문화될 수 있도록 가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호연 선생님께서는 우리가 관광 전문가를 좀 일원화시키자. 사실 맞죠. 이게 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이 움직여집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활성화시킬 것이냐를 봤고요. 그리고 심우석 교수님께서는 타부처 벤치마킹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자. 보고 배워야 되겠죠. 우리 관광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 광국지광 이용 비누왕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다른 곳에서 우리가 보고 배워오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벤치마킹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야 된다.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륙관광과 해양관광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은 사실 내륙관광은 관광권과 생활권이 분리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해양관광은 관광권과 생활권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자와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늘 해양관광에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영관 연구위원님께서는 농촌관광을 한번 보자. 농촌관광이라는 것 자체는 관광권과 생활권이 같이 공존해왔던 것이었죠.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우리가 해양관광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프랑스의 랑동 룩시옹 지역을 가보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드골 대통령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약 한 70년 동안 관광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어떤 정권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장기 개발 속에서 관광이라 해양관광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해양관광지죠. 관광을 발전시키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희들도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후손들한테 물려줄 것들은 정말 유산 가치로 남겨줘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는 우리는 해양관광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양을 함부로 개발시켜서도 안 되겠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과 개발을 같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서 제주도가 그 모범 답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고 하나의 또 섬이고 모든 것들에 아까 이재석 교수님 말씀했듯이 가장 대표적인 7개 해양 레저 관광 개발 이 7개의 센터 중에 가장 중심에 축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해보지 못한 것들을 먼저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역량, 제주도가 갖고 있는 힘, 해양에 대한 강력한 의지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된다라고 한다 하면은 우리가 제주도를 통해서 앞으로 나타나는 우리가 내륙에 있는 해양 관광지, 뭐 해안도 중요하고 해양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겠죠. 연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우러질 수 있는 우리 관광 선진국의 한국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자원들을 갖고 있고 많은 또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존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관광 자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좀 정진해서 정말 해양 관광으로서 해양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가기에 가장 먼저 우선하는 우리 제주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와 있는 토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양영관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저희 이 해양국제가정박람회를 저는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곱씹어볼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메모하면서 여러분들의 토론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정책들이 글쎄요 빨리 좀 실현됐으면 하는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좀 실현됐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제주국제해양레저 박람회 1일차 오후 세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이어집니다. 오전 세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띤 토론을 펼쳐주신 의미 있는 토론을 펼쳐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